자주 좀 물어보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좀 이번에 진행을 하겠고요. 일단 처음부터 아마 다 진행되는 사항들은 저희 쪽 매뉴얼 쪽에 또 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1시간 동안에는 저희들 좀 자주 문의하시는 부분들 그 내용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실제 저희가 본인부담금 생성하실 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력 배출 기준, 그다음에 수급자 어떤 인원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요. 계산된 결과에 따라서 2.3대 1인지 아니면 또 2.5대 1인지 아니 2.1대 1인지 이제 두 가지 수가로 해서 선택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9-1번에서 실제 설정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설정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청구서 생성할 때 금액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과 2.1에 대한 급여 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후청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공단 청구 결과에 따라서 설정을 좀 진행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선청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청구를 하시되 또 다음 달 청구서 생성 전에 전달 재정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실제 청구하고 나서 다음 달 반영 전에 이런 또 설정을 좀 수정하셔가지고 재정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여기 지금 화면을 잠깐 제가 좀 해놨는데요. 실제 9-1번의 본인부담금 설정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두 가지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2.3대 1은 실제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도 좀 선택 가능하고요. 이 부분이 2006년도까지는 아직 좀 유효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서 실제 2.3대 1인지 2.1대 1인지 그 부분을 저희가 8번 메뉴에서 좀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일단 참고로 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직원 인력 배치 기준 중에서 요양보서 관련해 가지고 이분이 한 달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준수하는지 또 준수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2교대 또는 3교대에 따라서 반영되는 부분까지는 좀 체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해당 선생님이 퇴사를 하시면은 어떤 30일에 대한 어떤 특례 부분까지는 좀 제가 체크를 해서 좀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로 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깐 저희 쪽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쪽에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른 계산된 결과가 실제 1-8번에 보시면은 여기 월간 입소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월별 평균 수급자 수, 그 다음에 8-12번에 보시면은 여기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급자 평균 입소자 수하고 그 다음에 총 요양보호사 수로 해서 실제 보면 여기 계산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에 따라서 2.1대 1인지 아니면 또 2.3대 1인지에 대해서 제가 결과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참고사항으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2교대랄지 3교대랄지 그런 부분까지는 좀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일단 월 근무지 시간에 대한 준수 여부만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9-1번을 가서 여기 보시면 본인부담금 표준약관 정보 쪽에서 이렇게 선택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후청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단 청구가 끝난 다음에 진행할 거기 때문에, 공단 청구가 6일에서 시작해서 이제 10일까지 완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청구서 생성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가다 보면은 저희 쪽에 7- 제가 차 하나 더 실행을 해볼게요. 7-1번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현재 지금 2.1대 1로 지금 생성된 청구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7월 달에 보시면은 만약에 6월 달까지는 2.1대 1인데 7월 달에 가서 재정사 지금 선청굴 때죠. 선청굴 때 6월 달에 대해서 2.3으로 적용됐어요. 그러면은 7월 달에는 뭐 1.1로 일단 생성을 하겠지만, 일단은 실제 6월 달 청구서에 대해서 재정산이 되도록 반영하기 위해서는 9-1번 가가지고 따로 여기서 설정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6월 달로 뭐 2.3대 1로 해서 바뀌었다라고 해서 진행을 또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또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고, 자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7-1번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생성을 해서 재정산까지 다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아마 7-1번에 가면 예전에 상단에서 아마 직접 체크박스로 해가지고 뭐 제공이 좀 되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제거를 하고
9-1번에서 직접 설정하게끔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아마 계속 그 2.3대 1에 대한 수가가 그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좀 진행하실 거라고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아마 이것도 좀 자주 물어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청구서 발행일자, 저기 이제 청구일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납부기한인데, 해당 청구서에 대해서 기본적인 저희 쪽의 설정 값이 9-1번에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청구서의 그 발행일자를 세팅을 해 놓으시면 이 날짜가 고정이 되고, 그다음에 납부기한도 역시 세팅된 그 날짜로 해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이 보면은 오늘이 지금 5월 27일이잖아요. 5월 27일 날. 이때 거를 지금 만약에 발행을 하신다. 발행하시면은, 아니, 청구서를 발송하시면은 지금 이제 5월 10일자, 그 다음에 이제 5월 20일자로 해가지고 생성은 돼 있지만, 실제, 잠시만요. 여기서 생성된 거를, 6월달로 볼게요. 제가 5월달에 다 생성을 끝내놔가지고. 자, 일단 우측 상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1번에서 생성된 그 값으로 해서 지금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 그 날짜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날짜를 만약에 6월 25일자로 해서 뭐 6월달 거를 뭐 7월 20일까지 납부기한을 좀 조정했다. 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생성을 다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만약에 이거를 수정하지 않고 혹시라도 이 부분을 날짜를 바꿔서 이렇게 생성하셨을 때, 자, 나중에서 이제 그 수정 부분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청구서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이때 여기 보시면 발행일자와 납부기한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전자로실에 대해서 날짜를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은 다시 삭제를 하시고 아까 우측 상단에 있는 그 날짜 부분만 좀 조정하셔가지고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몇몇 분이 그 날짜가 좀 잘못됐다. 청구서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은 그 청구서 수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수정해서 이 날짜를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분도 좀 많이 문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자, 보시면은 전월재정산 쪽도 이제 요즘에 좀 간혹 문의를 하시는데, 실제 그 후청구일 경우에는 재정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선청구에 대해서만 그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달에 그 청구서를 생성해서 제공했지만 전달 그 기간 중에 어떤 뭐 등급 변경이라 할지 또는 뭐 부담률 변경이라 할지 또는 뭐 외박 또는 뭐 식사 간식 등 어떤 기록 수정이 있어가지고 수정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공하게 되면은 다음 달 청구서를 생성하실 때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전달 어떤 수정된 부분을 다시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1-1번 쪽에는 뭐 수급자 그 등급이랄지 또는 뭐 부담률 변경이랄지 또는 외박기로랄지 이런 게 있으면은 자동으로 다음 달 그 청구서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직접 그 청구서 금액 쪽을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서 금액 쪽을 여기죠. 청구 금액 쪽인데 여기 부분을 직접 수정을 해버리면은 이 금액이 계속 그 다음 달 생성할 때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삭제 버튼을 둬가지고 재생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삭제 기능도 있긴 있겠지만 일단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 그 금액 부분을 수정을 하지 않는 걸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퇴소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또 생성하실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수정을 하셔도 되긴 되겠지만 계속 입소 중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된 저희 캐포 전산에서 계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손대지 말고 그냥 놔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그 본인 부담금이라 할지 보면 어떤 그 공단 부담금 같은 경우에 수정을 좀 하셔가지고 좀 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이 부분들은 그냥 두시고 이제 다음 달 청구서에서 재정산할 때 그대로 좀 적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등급에 뭐 식사 간식 수정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그 식사에 대한 등급에 대한 비용도 수정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또 식사에 대해서 또 뭐 제거를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조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달 그 청구서 생성할 때 재생산 부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만약에 수정하신다면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이 부분들 좀 수정하시기보다는 어차피 비급여 쪽 항목이시기 때문에요. 비급여 항목이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기타 비용 쪽에 수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기타 비용 부분은 재정상 부분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타 비용 쪽에다가 어떤 그 뭐 가감되는 그 항목들을 좀 추가를 하셔가지고 그에다 뭐 금액을 뭐 플러스로 또는 마이너스로도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감 금액을 입력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그 청구 금액을 수정하시기보다는 기타 비용 쪽에 많이 좀 활용하시고, 즉 뭐냐면 비급여일 때는 기타 비용 쪽을 많이 좀 활용하셔서 가감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더 좀 문의 주신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청구서를 수정을 했는데 언제 수정했는지 또 누가 수정했는지 이제 그런 이력 조회를 좀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은 보증부담금 청구 작업 이력이라고 또 있습니다. 보증부담금 청구 작업 이력.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보면 제가 5월 27일 날 생성을 해서 또 삭제하고 또 생성하고 이제 이런 이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있는지 이제 직원명이랄지 이런 뭐 시간들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금액들이 이제 수정이 됐는지까지 다 세세하게 그 항목별로 다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력을 보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언제 수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 퇴소정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퇴소정산. 어르신들께서 이제 퇴소를 하실 때 이제 그 후청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청구서를 생성하시기 그 전이기 때문에 그 달에 또 퇴소하시고 또 그 달에 아직 청구서를 생성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달로 해서 그 퇴소한 날까지만 생성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선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먼저 청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 퇴소한 그 달에 청구서가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한 달에 두 개 청구서가 생성이 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일단은 당월에 생성된 청구서가 있다. 그러면 다음 달에 퇴소정산 청구서가 생성이 되는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1-1번 쪽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어르신 퇴소하실 때 보시면 이제 그 퇴소정산 쪽에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청구서 발행 일자하고 이제 납부기한 일자까지 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해서 퇴소정산 청구서를 7-1번에서 생성까지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이건 좀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 부분 건너뛰고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좀 직접 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한 분 만들어 놨고요. 일단 혹시라도 그 이제 역으로 이 생성된 청구서를 지우겠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체크하시고 하단에 삭제 버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어르신은 제가 방금 퇴소 처리를 한 상태에서 퇴소정산 청구서를 생성했기 때문에 1-1번 가셔가지고 이 어르신을 퇴소 이력을 지워야 됩니다. 삭제하시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6월 달까지 청구서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 어르신 그 7월 달로 해서 6월 달로 해서 진행할게요. 6월 달에 한 19일로 해서 12시에 퇴소하는 걸로 하고, 자, 밑에 보시면은 퇴소정산 청구서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서 생성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날짜가 일단 제가 이제 5월 달 것까지 좀 생성이 돼서 그러는데 가령 이제 6월 달이다. 6월 달이고 6월 19일 날 퇴소하신다. 그러면은 6월 그 퇴소한 당일 날에 발행이 되는 거고, 납부도 역시 뭐 미루기보다는 당월 그 퇴소하신 날 즉시 요청하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서 퇴소 연계 기록제까지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해서 생성하시면은 발행 이유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렇게 날짜를 좀 조정해 주시고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1번에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7월 달에 이렇게 퇴소정산 청구서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르신한테 결국 이것도 하나 재정산이 되는 부분인데 미납된 부분이 있으면 더 청구를 요청하시는 거고, 또 자녀 선납액이 있다. 그냥 그걸 가지고 또 다시 환불 처리하신다든지, 아니면 더 받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다시 또 자녀 선납금 쪽에 금액이 쌓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환불 처리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제가 또 퇴소정산 청구서 생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진행이 되고요. 실제 여기 선납 전환액 쪽에 환불하실 금액이 있다 하신다면 그 금액 쪽이 또 보이고, 그 7-2번 쪽에 자녀 선납액까지 쌓여서 환불까지 진행이 가능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실제 환불은 이제 기관에서
그 계좌에서 이제 이체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저희 쪽에는 환불 이력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그래서 태조정산 하실 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1번에 이제 본인부담금 관리 쪽에 그 아까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네요. 이거 제가 좀 삭제를 하고요. 예. 자, 이제 입금 처리 부분도 좀 문의 주시는 사항이 있는데 어떤 문의가 있냐면요. 자, 7-2번을 한번 가볼게요. 7-2번에. 자,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입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미납액이 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 자, 그리고 과거 생성된 거 보시면은 뭐 25년도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이 있고 자, 보면 이렇게 되면은 4월달, 5월달, 6월달도 다 미납이기 때문에 계속 생성될 때마다 4월달은 5월달에 미납, 또 5월달은 6월달에 미납, 또 6월달은 7월달에 계속 미납이 막 쌓여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볼게요. 7-1번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가마파 어르신인데요. 이 어르신 아까 7월달까지 생성 한번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전 미납액에 이렇게 금액이 쌓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어르신이 보니까 계속 좀 요금을 안 내셨나 봐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번에 금액을 내신다고 해서 입금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시냐면 자, 입금 처리 누르고 자, 여기서 만약에 한 24년도부터 이제 있네요. 한 석 달치를 입금하셨다고 한번 제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석 달 치면은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140만 원 금액에 포함되는 그 입금 처리 미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다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체크가 되고 하단에 보시면 또 유상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금액을 자, 지금까지 입금된 이 금액을 자, 보면은 자, 25년도 4월 포함 4건의 미납액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자, 10월 달하고 그다음에 4월 달, 5월 달인데요. 여기에 어떤 그 미납 금액이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그 6월 달에 쌓였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 미납을 이제 정산 처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7-1번의 그 각각의 청구서, 각 월마다 생성된 청구서를 보시면 다 이제 그 입금액이 잡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이제 그 미납 입금 처리하시면은 실제 그 각각의 뭐 10월달, 4월달, 5월달에 대한 그 청구서에 미납 금액이 이제 사라지도록 이제 없어지도록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달 청구서에 그 미납액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미납액이 다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간혹가다 여기를 체크를 또 없애고 진행을 좀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미납액이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실제 우리는 이 어르신이 입금했기 때문에 미납을 다 정리하고자 하는데 왜 미납 금액이 정리 안 되고 그대로 쌓여 있느냐라고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간혹가다 여기 저희가 지금 입금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체크는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이걸 또 빼가지고 이걸 체크를 없애고 저장했을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은 그 청구서에 미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미납액이 쌓인 것을 그 좀 차감하고 싶다 그러면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장하셔야지만이 실제 그 쌓여 있는 다음 달에 그 쌓여 있는 미납액을 차감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간혹가다 좀 많이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 잘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뭐 필요 없는 사항이니까 뭐 체크를 없앤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실제 반영된 그 미납금이 있다라고 안내돼 있고 이 미납금을 청구서에 어떤 미납금에 반영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마 미납금을 다 처리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체크하셔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 어르신 그 미납 쪽이 아까 그 보시면 이만큼이 돼 있었는데 좀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좀 많이 줄어들었죠. 647,620원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 좀 많이 문의를 하세요. 아까 입금 처리해서 이 부분 체크하는 부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체크가 되니까 이건 굳이 체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물론 어떤 의도와의 체크를 빼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 청구서 상태에서 뭐 미납이 반영된 걸 유지하고 싶다 하신다면 체크를 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옵션으로 제공하니까 기간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보시면 이제 그 또 저희 쪽에 뭐 진료비, 약제비, 계약의사비 청구서를 이제 청구 쪽에 이제 반영하려고 실제 그 3-1번 쪽 가셔서
뭐 진료약제비, 뭐 계약사비 부분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진료약제비 쪽에 금액을 입력하셔가지고 청구 구분을 뭐 청구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는데, 자 이때 저희 쪽에 이 금액을 수정할 수 없어서 좀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단에 보시면은 그 청구 연월 쪽에 현재는 빈칸으로 되어 있고, 일단 제가 좀 영수증까지 선택은 좀 해놨는데요. 자 다음 거 보시면은, 자 실제 보시면 이제 청구 연월 쪽에 그 무슨 25년도 6월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지금 이게 5월 달에 작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청구 같은 경우는 전달 그 후청구기 때문에 진료약제비 같은 경우는 후청구기 때문에 전달 거를 이제 당월에 반영하는 구조로 지금 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청구서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3-1번에서 수정할 수 없는 거고, 어디서 수정하냐면 바로 여기 7-1번에서 7-1번 가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진료약제비가 부분이 있죠. 아까 3-1번에서 수정을 못했던 거를 여기 7-1번 가시면은 청구서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그 진료약제비 항목이 또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청구서가 이제 아까 같은 경우 이제 7월 달에 생성되어 있으면 역시 이게 조회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 어떤 마감 개념이거든요. 그때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제가 했듯이 7월 달 것까지 지우시고, 그다음에 6월 달로 와서 이 상태가 청구서 수정 상태일 때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수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과거 걸 수정하느냐?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일단 뭐 입금 있으면 입금도 취소하시고, 또 그 최근 거 청구서를 삭제하신 다음에 해당 그 월로 이동하셔가지고 청구서 수정 상태까지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수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일단은 이제 과거 거를 물론 이제 수정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수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하셔가지고 뭐 금액들이랄지 또 뭐 영수증이랄지 다 내용 수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또 보시면은 지금 진료약제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 쪽도 좀 문의를 하시는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비급여 관련해 가지고 어떤 가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정하고 싶어 가지고 청구서를 지우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굳이 어떤 그 본인 부담금 어떤 그 급여 비용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어떤 비급여 같은 경우는 굳이 청구서를 삭제하면서까지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진짜 필요하다면은 아까처럼 그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시면 되긴 되겠지만, 일단은 어떤 그 과거 그 수정하지 않고도 그냥 이번 달에 다시 재정산해서 뭔가 좀 진행하고 싶다. 그래서 한다면 기타 비용 쪽, 즉 비급여에 대해서는 기타 비용 관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가감되는 금액을 항목 추가해 가지고 가감되는 금액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뭐 이번 달 새로 생성되는 그 청구서 쪽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삭제를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굳이 뭐 꼭 삭제를 안 해도 괜찮다 그러면 이 기타 비용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비급여 부분을 이렇게 가감 처리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보면 아까 그 계약의사 진찰비랄지 또는 뭐 진료비 약제비처럼 일단 청구서 반영 여부를 이렇게 해서 상태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대기는 아직 이 7월 달에 대한 이 기타 비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청구서 생성 후인데 상태가 청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1-1번에 있습니다. 1-1번에 여기 보면 기타 비용이라고 있죠. 기타 비용. 이거는 주로 이제 비급여 어떤 가감 처리할 때 활용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7월 달에 아까 제가 하나 좀 샘플 하나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타 비용 신규 등록 눌러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한참 그 발생일이 한 2월 달인데 깜빡 잊고 이번 달에 이제 그 7월 달에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2월 13일 날에 발생됐고, 뭐냐면은 뭐 일단 그때 뭐 기저귀를 5만 원 비용이면 큰 비용이니까 당연히 청구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월 달에 청구 못했던 거를 자, 그 소급 청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하셔가지고 청구함으로 선택하시고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 첨부도 같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영수증까지 같이 선택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임시로 이미지를 하나 좀 추가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화면을 하나 더 열어서 7-1번 가보겠습니다. 7-1번 가시면은 아까 제가 7월달이라고 아까 제가 해놨잖아요. 7월달. 그래서 7월달 선택돼 있죠. 자, 그러면 7월달에 이 금액을 이제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7월달에 청구서 생성을 하시면은 자, 여기 보면 아까 기타 비용이라는 어떤 그 추가된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자세하게 좀 보시려면은 청구서 수정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기타 비용 들어가서 수정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구서가 생성됐기 때문에 1-1번에서는 더 이상 이거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정 불가라고 딱 표시가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수정 불가라는 거고, 자, 이게 보시면은 안내가 청구서 수정기를 이용하세요라고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번 가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성까지 다 기타 비용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실제 이 청구서를 이제 모바일로 전송을 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이제 문자나 알림톡으로 제공하셔가지고 실제 그 진료약제비랄지 또는 뭐 기타 비용에 대해서 실제 우리 그 어르신이 그만큼 썼는지 또는 그 진료약제비에 대해서 그만큼 청구가 됐는지를 어떤 영수증을 또 요청하는 어떤 보호자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수증을 아까 제가 뭐 진료약제비랄지 또는 기타 비용 쪽에다가 좀 첨부를 해서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좀 첨부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첨부를 하시면은 어떻게 보시냐면 일단 제가 좀 캡처한 화면은 이렇습니다. 이 화면 자체가 이제 이제 문자로 발송하거나 알림톡으로 발송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휴대폰에서 보실 때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세부 내역이 쭉 보이시는데 여기에서 밑에 상세를 클릭하면 이 그 기타 비용이랄지 또 여기 보시면은 그 진료약제 부분들 클릭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영수증까지 다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보시면 대부분 증빙자료라고 이제 입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로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실제 저희 쪽에서 보면 하단에 7-1번 하단에 청구서 발송 들어가시면 여기에 미리 보기 누르셔가지고 실제 이 화면이 카톡으로 그 보호자분이 받으신 내용이 되는 거고 하단에 청구 내역 확인을 눌러보시면은 여기에서 실제 이 부분은 이 화면 넘어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자, 기타 비용 쪽에 방금 제가 올려드렸던 아까 그 캡처해서 보내드렸던 그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역시 저 이제 임시로 영수증이라고 해서 좀 첨부된 내용인데 자, 클릭하면은 이런 내용까지 다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 어떤 증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걸로 이제 그 제공을 해주시면은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6월달로 보시면은 여기 진료약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조회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기타 비용이랑 똑같습니다. 일단 보호자분들이 받고 이 내용을 보시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뭐 진료약제비 쪽에 또는 계약서 진찰비 쪽에 상세 부분이 있어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등록된 거 영수증을 이렇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공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첨부하느냐라고 이제 문의 주시는 분 계시는데 아까 진료약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럴까요? 3-1번을 보시면은 여기에 3-1번에 7번, 7번째 탭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영수 첨부라고 있죠. 예, 첨부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좀 더 추가됩니다. 항목이. 여기다가 최대 이렇게 4개 정도 제가 몇 개까지 해볼게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가 더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기타 비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진료약제비도 마찬가지로 영수증까지 추가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